안녕하세요. 현대차증권 연금살롱의 권예리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몇 번의 이직을 하셨나요? 요즘에는 한 회사를 은퇴할 때까지 다니는 일은 드물다 보니 퇴사할 때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퇴직금이 단순한 퇴사 보상 외에 노후의 은퇴 설계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금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IRP를 활용한다면 말이죠. 정말 다양한 혜택이 있는 IRP 계좌지만 이를 미처 모른 채 퇴직금을 인출해 써버리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특별히 IRP 기출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IRP는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만큼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과거 우리가 받았던 퇴직금은 노후 대비에 활용하기보다는 받는 즉시 소진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생활비를 비롯해 해외여행 등 개인의 여가 활동에, 그 밖에 전세자금 마련 등의 주택 구입의 용도로 퇴직금을 사용했죠. 퇴직금을 사용한 사람들 중 46%는 후회했는데 그 이유로는 노후자금 소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IRP는 바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하나로 모아 은퇴 설계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IRP는 재직 중 근로자가 DB, DC형 퇴직연금 이외에 자신이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적립하거나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요. 연간 1,8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원하는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퇴직금 제도도 IRP 계좌를 통해 의무 수령하게 되어 계좌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한 개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IRP 계좌는 단순히 자금을 보관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상품의 투자도 가능하고 그 밖에도 은퇴 자금을 불릴 수 있는 3가지 혜택이 숨겨져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은퇴 자금을 불리는 IRP 3가지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IRP는 납입 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에 따른 절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직장인에게 있어 IRP는 13월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금 저축과 합산해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중 900만 원 한도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의 세율을 적용하여 최대 148만 5천 원을,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3.2%가 적용되어 최대 118만 8천 원까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를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받은 납입 원금과 수익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 16.5%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액 공제도 받고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싶다면 절세 및 IRP를 활용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 수가 있죠. 이쯤 되니 IRP를 통한 투자 혜택도 많이들 궁금하시죠? IRP 계좌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으며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해보면 연금으로 인출하기 전까지 상당한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렇게 수익이 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IRP 계좌를 통해 투자한다면 그 세금은 나중에 투자 수익을 인출할 때까지 미룰 수 있는 과세 이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했다면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은 매년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붙는데요. 하지만 IRP에서는 납입금을 받을 때까지 이런 과세가 미뤄집니다. 여기에 향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3.3에서 5.5%의 저율로 연금 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죠.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IRP에서 투자하면 일반 계좌보다 절세 효과도 크고 세금으로 나갈 돈으로 재투자되면서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금액이나 근속 연수 등을 따져 6%에서 많게는 45%까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바로
퇴직소득세죠. 하지만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이 퇴직소득세는 30에서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재원에 따라 세금의 부과가 다른데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추가 납입한 자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연금소득세 세율은 3.3에서 5.5%로 적용되며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노후까지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 금액을 낮춰 길게 받는 등 자신만의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연금으로 인출 시 그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되도록 인출 금액은 연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조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종합과세가 아닌 연금 소득에 대해 16.5%의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과세가 유리할지 분리과세가 유리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정답을 맞춰볼까요? 은퇴자금을 불리는 IRP 3가지 혜택에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그리고 저율과세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IRP는 은퇴 이후 자산 설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사실 어디서 관리되느냐에 따라서도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투자 상품의 종류, 수익률 등을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그 선택지로 현대차증권을 결정하신다면 우리의 연금 꽃길이 더욱 탄탄대로를 걷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다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연금살롱이었습니다.